링 비디오 https://daunsurf.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표구써 WBBH8 무사히 나아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해. 아무것도 못했어. 괜찮아. 너만 있으면 충분해. 우리 함께 행복하자. 그 말이 너무 구역질났지만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 드디어 문에 손이 닿아 가볍게 노크하고 열었다. 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일 것 같아 병실에 들어서자 버피의 말에 대답하고 찾아보니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일까? 에블린. 제이크 당황해서 그 말들로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고 주제넘은 당황한 제이크 둘 다 나에게는 완전히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나는 물론 침을 뱉었다. 축하해. 행복해라. 너희 둘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제이크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병실에서 퇴원하면 반드시 신의 보응이 닥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내 이름은 에블린입니다. 나는 37세 주부입니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다.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주 평범한 집안의 큰딸로 행복하게 자랐다. 지방 회사원으로 일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하게 살았다. 일하면서 간절하고 즐겁게 일했던 나날들 남편 제이크를 소개받았습니다. 제이크는 고객사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제이크를 소개해준 임원이 자기 아버지 에블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일에 있어서 진지하고 정확하다. 고객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다. 누구도 않는 임원이 말한다면 그녀는 훌륭한 아가씨임에 틀림없다. 시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좋아했고 제이크도 그랬다. 나를 좋아해 연애를 하게 됐고 33살에 결혼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됐다. 모두가 축복해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보다 10살 어린 여동생 버피였다. 나 내 훨씬 더 많은 여동생은 어머니가 난임 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둘째였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버릇없게. 물론 나도 버피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했어. 푸딩을 원해. 그건 내 여동생이야. 버피, 너 어제 먹었던 거 기억해? 괜찮아. 그녀에게 줘. 난 어렸을 때부터 그녀에게 이런 변덕을 자주 허용했기 때문에 버피는 나와 정반대의 응석바지에 능숙한 캐릭터로 성장했으며 그녀는 좋든 나쁘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자랐습니다. 당신이 입었던 옷은 유행에 뒤떨어지고 나는 그 옷을 입고 싶지 않다. 초등학교 때 내가 입었던 옷을 입기를 거부했고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다. 부자와는 거리가 먼 하위권 나 역시 친척들에게 물려받은 옷을 입었지만 아무리 싫더라도 불평한 적이 없다. 버피가 불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좀 낡은 건 확실하지만 그 디자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입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반대한다면 그녀는 건방지게 반박할. 당신은 유행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옷이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스타일리시하지는 않지만 새 옷일 것입니다. 가끔 받은 옷은 어머니가 잘 입고 보관해 오셨던 거 화려한 옷을 별로 안 좋아해서 유행하지 않는 브랜드의 기본 아이템을 더 좋아했어요. 버피가 문제없이 입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손이었나 봐요. 아직 참을 수 없는 다운 혈연 자매로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비슷했고 버피는 종종 나와 같은 색의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귀여움 때문에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가 버피를 망치게 되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버피의 변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운이 난 듯 용돈을 달라고 하고 이타장품이나 가방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사곤 했고 기분이 좋으면 학교를 빼먹고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까지 놀고 싶으면 밤에 나가곤 했다. 그녀가 한밤중에 버피를 찾아 여러 차례 버피를 탐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으면 그녀는 의심하지 않는 조부모에게 몰래 돈을 하기 위해 몰래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강의와 제한 사항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유분방한 버피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버피를 너무 많이 망쳤습니다. 버피가 너무 많이 건너뛰고 퇴학당하면 어머니는 버피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버피는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까지 해서 안심했는데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거기 냄새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23살에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인이 된 우리 부모님과 나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왔고 아마도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조금 배우고 다소 진정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망치다 그녀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만이 아들과 결혼해서 주부가 된다. 결혼을 발표했을 때 버피의 첫 반응이 너무 부럽다. 주부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집안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집에서 간단한 회사 업무를 무급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유혹적이어서 집안일도 빨리 끝낼 수 있고 회사 일은 몇 분 안 걸리죠.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그냥 느슨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맞고 회사인 시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대통령은 의무가 많다는 뜻이지 전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것 같죠? 어머니가 내 편을 들었지만 버피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늙으면 몇 년 후면 대통령 부인이 되시는데 어쩌겠어요? 버피가 내 불만을 보고 한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버피는 농담으로 웃어 넘겼지만 저와 우리 부모님도 그 충격에 웃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농담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 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집안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도와준 적이 없는 주부의 갑작스러운 선언으로 우리는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사를 가는데 버피와 함께 사는 부모님은 당연히 불편을 겪으셨고 버피가 실제로 직장을 그만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피가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은 제 불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버피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업 없이 나이가 들자 그녀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피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버피를 놔둘 수는 없습니다. 변덕은 결국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부 역할에 너무 열중하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떠난 버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부모님 집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이 친절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으나 역시 주부 생활은 힘들었다. 집안일과 일 외에 힘든 일도 있었고 친척 방문도 있었고 회사 관계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는 일도 있었다.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 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러 오셨고 이 가족에 들어와서 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건 알지만 거기까지 가보자고 했죠.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면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가 된다는 것은 시부모님을 대하는 일을 포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요령을 배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늘 걱정해 주시고 밥도 차려주셨어요. 이렇게 멋진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에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당신이 내 아내가 되었다고 제이크가 말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점차적으로 아내로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 시댁 식구들을 기쁘게 해줬어요. 제이크도 아이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행복과는 반대로 나는 제이크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휴대폰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고 직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 집에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대통령이 되려고 전화와 약속이 꽉 차 있네요. 예상대로 대답은 임신하고 나서 휴대폰으로 돌아왔네요. 제이크가 없는 게 점점 불안해졌는데 어느 날 문득 제이크가 생각났어요. 제이크가 전화로 웃고 있는 걸 봤을 때 불륜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기엔 너무 신나는 미소. 방금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나가야 해요. 그 미소 직후에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이제 거기 상사는 급한 일이 있어요. 괜찮아, 자고 가도 돼. 제이크가 집에서 뛰기 전에 말했다. 이 시간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밤에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고 온 현실을 깨닫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제이크가 진실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어서 얼마 후 형사를 고용했습니다.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버피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그 전화에 충격을 받아 난소염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피의 검사는 끝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대기실에서 부모님을 만나서 물었더니 임신 중이었는데 진통이 시작됐어요. 엄마 말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버피 정기검진 전에는 왜 눈치채지 못하셨는데 우리는 안 그랬나요? 아빠한테는 내가 많이 안 보여준다고 버피도 안 한다고 해서 엄마도 몰랐다고 덧붙였어. 본능적으로 배를 만졌나봐. 나도 많이 보여주는 편은 아닌데 끝까지 아무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니 갓난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가 잠깐 들리더니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버피는 직업도 없고 아버지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미혼 자칭 주부였다. 이제 막 출산한 버피와 이런저런 고민을 할 시간이라 갓 태어난 버피를 보고 집에 갔어요. 버피가 아기를 낳았어요. 제이크에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버피가 엄마가 됐어요. 제이크는 놀라서 행복하게 웃었어요. 보러 갈까요? 주말에 오늘은 아기를 잠깐 보았는데 제대로 방문하기로 했어요. 일을 다시 정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이크가 말한 뒤 즉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정리하겠다는 그의 말이 그저 말뿐인 줄 알았지만 버피의 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주말에 그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이크와 저는 버피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전화가 왔고 근처에 있는 제이크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망설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제이크가 전화통화를 제안했습니다. 아기가 보고 싶어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금방일 것 같아. 제이크와 헤어진 뒤 곧 따라갈게 전화를 받았어. 통화가 끝났고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향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 속으로는 무사히 나아서 정말 다행이다. 더 못해서 미안해. 더 못해서 괜찮아. 너만 있으면 충분해. 제이크, 우리 함께 행복하자. 전화 아직도 싱싱해. 그 말이 너무 낮지만 난 그냥 갈 수가 없어. 문에 손을 뻗어 노크를 살짝 하고 열었다. 버피, 기분은 어때? 누나 왔지? 당연지사 아기를 안고 있는 제이크가 기뻐 보였어. 결국 내 첫 건강하고 귀엽게 낳았지. 그렇지, 내 아이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 버피가 자랑하고 싶어 짜증이 났지만 도발을 피하기 위해 간략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버피가 압박했습니다. 야, 이 아이의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녀의 말을 올려다 보았다. 오어, 누가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자. 응. 에블린. 제이크는 겁에 질려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다. 주제 넘은 버피와 당황한 제이크는 나에게 완전히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나는 당연히 침을 뱉었다. 축하해. 행복해라. 너희 둘 다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도록 해라. 에블린, 나 지금 떠날게. 벌써 떠나는 중이야. 잠깐만. 제이키가 아기를 다시 침대에 후 서둘러 나를 따라오라고 버피가 막았어. 그녀가 이미 당신에게 좋은 줄 알고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제이크, 나은. 버피가 옷을 붙잡은 제이크가 떠났다. 당황해서 움직일 수 없어 병실에서 나와 곧바로 탐정사무소로 향했다. 일찍 전화해서 증거가 준비됐다고 알려줬다. 탐정이 머뭇거리며 공개했다. 사실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제이크와 비슷한 사람을 본 적 있다. 에블린의 집에서 서쪽으로 약 10분 거리에 버피가 출산한 클리닉인 여성과의 약속에 참석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버피가 항상 내 것을 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듯했습니다. 앞서 대화를 통해 제이크가 불성실했다는 의심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에게서 증거를 수집한 후 버피와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제이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까? 시댁이 제 진술에 의아해했어요. 네, 제 아이는 아니에요. 이것 좀 보세요. 형사들한테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낌없이 사과한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이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블린과 같은 훌륭한 여성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아들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에블린.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화 후에 순조로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제이크에게로 쏠렸습니다. 제이크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전화해서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가 소리쳤어요. 에블린한테서 다 들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오해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전화 너머로 제이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의 불쌍한 목소리로 인해 제 시어머니는 별로 재미있지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우리는 듣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리 와. 미안. 내가 거기 있을게. 그 목소리는 자신의 상태를 상상하는 꾸지람 어린아이처럼 들렸어. 나는 제이크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집에 가서 이 집은 아버지의 결혼 선물이었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혼과 이사를 가려면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공유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을 버피가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집과 가구를 당신에게 에블린에게 주었지만 당신이 거기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역에 더 가까운 콘도가 있으므로 지금은 그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집을 마련해준 시댁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삿짐을 통해 신속하게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숙고를 위해 부모님 집에 있는 것 같았고 직장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약 일주일 후에 그의 상황을 저에게 계속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이크 에블린에게서 마침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전화기를 가져갔어. 이혼이 뭐죠?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게 없어요. 버피와의 장난이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임신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얘기하자. 떠나지 마. 제발. 제이크가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이사를.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몇 분 후에 제이크가 다시 전화했어. 뭐 웃고 있는 집이 없다는 말인가요? 대답했어요. 집 팔았어요. 새 주인이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집은 아버지 명의로 당연히 허락을 받았어요. 그날 당신 물건을 처분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집이 없으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시아버지가 집을 팔고 이사한 후 조용히의 지원에 감사했고 제이크에게 말했듯이 새 주인은 그 집을 주차장으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집이 헐렸다는 걸 보러 갔는데 서운할 줄 알았는데 집이 무너지는 걸 보니 묘하게 뿌듯했어요.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집이 있는 공터 앞에 서 있자니 한때는 아마도 제이크의 목소리가 약하고 절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군요. 이 정도로 후회했다면 처음부터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 당신의 부모님 집에서 당신의 행동을 끈질기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이크는 피난처를 찾으며 부모를 꾸짖으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부모님이 버피라고 불렀는데 제이크가 아기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그건 틀림없어요. 분명히 버피는 퇴원 이후부터 이것을 주장해왔지만 부모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 고집하자 어머니는 마침내 걱정스럽게 저에게 내밀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버피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이크와 이혼할 계획입니다. 맙소사 제이크 부모님께 알렸는데 저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곧 이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계속 사과하시며 울고 있는 듯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버피의 행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버피는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주는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통화를 끝내고 시댁 식구들과 이혼에 대해 논의하기.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버피의 접근에 굴복한 제이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반복해서 사과했지만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면 버피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그런 상황이 버피 혼자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책임을 져라. 제이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하고 시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쉬셨다. 에블린과 새로 태어난 아기를 부양할 것이다. 에블린의 여동생과 아이에 대해 제이크는 마지못해 나와 훈계를 받았던 당신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크는 버피와 재혼했고 집을 잃은 바람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무렵에는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출산 예정일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내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이크 버피의 메시지를 받아서 미안하지만 버피와의 관계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스트레스만 유발할 뿐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궁금합니다. 내 여동생은 사촌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갖게 될 거야. 얼마나 재미있을지. 난 더 젊고 예뻐서 우리 아이는 확실히 더 나아질 거야. 그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무감각한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그녀에게 좌절감을 느끼고 당신에게서 베이비 샤워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미혼모가 되려고 하다가 드디어 집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끊임없는 메시지를 이제 가져갈게요. 선물을 달라는 그녀의 요구에 응답하기로 결정하고 제이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에블린. 이혼한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걱정해 주셨고 이날도 집에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바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버피는 여기 제이크는 오늘 휴가라 어머니 옆에 계실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금 머뭇거렸다. 나는 좋다고 말했다. 버피와 제이크를 위한 베이비 샤워 선물을 가져왔는데 거실에 앉아 있을 시어머니가 버피를 불렀다. 버피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혼란에 빠질 줄 알았는데 나를 비웃으며 마침내 베이비 샤워 선물을 가져와서 버피에게 돈은 부족하지 않아 나는 큰 봉투를 건네줬는데 두꺼웠지만 버피는 봉투의 크기에 혼란스러워 눈살을 찌푸렸다. 너무 커서 현금만 담기엔 이게 뭐지 줄 생각은 없었지만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버피는 아기를 제이크에게 건네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미안해. 뒤지던 중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지? 제이크가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는 뜻인가요? 제이크는 버피가 들고 있는 문서를 바라보며 의아해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아니라 분명히 당신인 것 같습니다. 제이크 그들이 교환한 것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에는 조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피는 몰랐지만 제이크는 버피뿐만 아니라 총 4명의 여성이 있었고 버피가 3번째였으며 첫 번째는 분명히 이중 관계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부하의 아내 이 여성은 제이크가 진심으로 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결국 제이크가 버피와 결혼할 무렵에 헤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제이크가 만난 20세 소녀였습니다. 앱을 통해 보니 놀랍게도 버피는 아니었지만 형사에 따르면 그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던 여자는 낙태를 하려고 방문한 것 같다고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버피의 친구 중 한다. 제이에게 소개된 것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제이크는 나에게 아무리 많은 관계를 가졌더라도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 여동생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이크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거래 차단기였습니다. 버피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했다면 이 문제를 밤늦게까지 조용히 처리했을 텐데 그녀가 나에게 계속 자랑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그녀를 그녀의 받침대 호러 거짓말쟁이에서 밀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이크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심지어 그녀를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나를 보고 집에 돌아오셨고 그는 약간 기뻐하는 표정으로 에블린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고 버피와 제이크를 노려보며 너희 둘은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기의 말을 들어주세요 아빠. 제이크는 제이크가 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버피의 붕괴에 희죽희죽. 그 문제는 제 시아버지가 겉보기에 짜증난 것처럼 말했지만
버피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트가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 당신에게 제이크를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블린만이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크 버피는 자신이 시댁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여 입술을 깨물었고 시아버지가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을 위해 새 집을 준비했습니다. 버피의 분노는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임대료를 한 달에 $800로 낮추었습니다. 친구 회사라서 $30를 깎았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다시 그 말은 잠깐만요 무슨 뜻인가요? 떠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집세를 내야 하는데 에블린은 왜 새 집을 구하나요? 나도 당신을 위해 새 일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 부동산 회사의 영업직이에요. 새 직장이요. 당신이 나를 쫓아내는군요. 미래의 사장이 될 회사의 두 사람이 대면했는데 장인어른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 당신이 차기 사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단지 혼자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부하의 가족과 관련된 회사에서 짐을 싸고 지금 말다툼하던 두 사람을 두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아버지에 대한 항의로 유나이티드는 어리둥절했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에블린과 제이크의 이혼한 아버지는 제이크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고 그와 나는 에블린을 진정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무엇보다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집에서 먹을 것과 신뢰를 잃은 신의 보복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부는 시아버지가 준비한 집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역에서 도보 15분이라는 놀라운 거리에 있지만 소아과 진료소가 옆에 있고 슈퍼마켓까지 도보로 3분 거리이므로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버피는 부모님 말씀대로 아이 키우느라 밖에 나가 놀지 못한다고 투덜대는데 유혹이 너무 주의가 산만해질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찾아주신 집에서 아이 키우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버피의 손자 제이크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부동산 중개소는 제이크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람은 그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의 행동이 회사에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부담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버피는 자신이 원하는 호화로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버피도 제이크도 스스로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나는 단지 바랄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행복할 거예요. 나중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부모님과 시댁 모두가 좋아하지만 시댁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그 콘도에 사는 동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직업 예전에 무급으로 일하던 시아버지 회사에 지금은 유급원격으로 입사하고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울 만큼의 감사합니다.